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중국 관동성에서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권 1등 당첨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관동성에서 한국의 로또와 같은 시스템의 복권 1등 당첨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등 당첨금은 706만 위안, 하나 약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중국 중위소득이 2천 위안, 하나 약 38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는 말 그대로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죠. 문제는 당첨자가 실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중국 소우뉴스는 광둥성에서 706만 위안 최고 상금을 차지한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해당 복권의 상금 수령 기간은 60일인데 하루 전날까지도 당첨자가 등장하지 않자 지역뉴스는 물론 주요 관영 매체에서도 도대체 누가 당첨자인지 궁금해하며 빨리 상금을 받아가라고 했는데요. 奖金706万余元。这张票的兑奖截止时间是5月29日，但是一直到5月29日的24点，中奖者仍未现身。有网友就提议可以查看店里的监控来寻找中奖者。那么还有更重要一点就是彩票中奖呢属于个人隐私，是受法律保护的。未经本人允许，把疑似中奖者的信息发到网上去，这个呢是属于违法行为。 이처럼 엄청난 화제가 된 이유는 이번 당첨금이 해당 복권의 1등 당첨금의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까지도 당첨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인들의 복권 사랑은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중국 복권발행관리센터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복권 판매액은 2,063억 3,600만 위안, 하나 약 3조 9,100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전년 대비 0.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복권 사랑이 대단하다 보니 주요 쇼핑몰이나 백화점에는 복권 자판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긁는 복권이라고 부르는 복권에 대한 수요는 상상 이상입니다. 중국에서는 대량으로 복권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우리가 바닥에 껌을 뗄 때 사용하는 도구로 한 번에 복권을 긁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사찰에는 한 뭉치의 복권을 가지고 방문해서 절을 하고 복권을 긁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인생 역전을 바라며 복권에 매진하는 중국인들에게 최근 흥미로운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인 더우인에서 한국 복권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기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해당 검색어에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복권을 경험해 본 중국인들의 당첨 후기가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今天来韩国彩票站买彩票，出了个1等奖3名呢，2等奖13名，看看2等奖13名，他家生意可好了。 大家都以为他家是风水宝地，都上他家来买。如果要是那彩票站没中过奖，你就干往里扔钱。韩国1等奖能中好几亿呢，好几亿呀，不是好几万，好几百万呢，好几亿呀。买了2注，搁里了。这中了奖咋花呀？是不是？家人们，我彩票中了100万。不是，咱们现在要去银行。到达银行的话，需要提供本人身份证的原件和彩票的原件，然后去兑奖，他会给你现金。我爸在韩国居然中了100多万，今天我们要去银行领奖了。看看手里这一沓全是中了的，身份证挺走了，全部都给换了。感觉韩国这彩票中奖率还挺高的，应该这现在马上就可以拿钱走了。我们现在已经拿上钱了，虽然100多万韩币也就合人民币6000多块钱，也不多，但是白给的还是挺高兴的。 거기에 중국 더우인이나 샤오홍수에는 한국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당첨 시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복권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는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희 속보팀은 2022년 국내에서 개봉한 645라는 영화 때문이라 예상합니다. 영화 645는 군대에서 로또에 당첨된 군인이 북한으로 넘어간 1등 당첨 복권을 두고 벌어지는 일화를 담은 코미디 영화인데요. 해당 영화는 중국 빌리빌리나 더우인에서 불법 공유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한 복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명 복권 관광을 와서 엄청난 양의 복권을 구입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에 인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로또로 불리는 복권은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쌍색구, 대락투, 화이러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권은 한 번에 약 400원 정도인데 당첨금은 중국 중위소득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국 복권은 중국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다 보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인생 역전을 위해 복권방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在韩国买刮刮乐，看能刮出多少钱。有啊，这个 I want 这个刮刮乐，就是能刮的，你给我写一下，这多少钱？咱们韩国的刮刮乐一张多少钱？真的。嗯，啊，1000，很便宜啊。行，这几个哪个中奖概率最高？ 1000啊，1000。有阿姨，刚才阿姨那中了5000，等于说我刚才买了这几张，总共5000加1000 6000。不行，有点算不过来了。不过没关系啊，这只是娱乐，兄弟们啊，咱们就是感受。 무엇보다 관광객의 경우 한국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한중조세조약에 의해 원천 징수만 세금으로 내면 되니 결과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 복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지난달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국에서 2번 복권을 사봤는데 16억이 넘는 1등에 당첨됐어요. 결과적으로 13억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았어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고 흘러가는 물입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항상 의아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중국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한국 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말 이상하네요. 한국에는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한 번에 평균 10명씩 당첨됩니다. 중국에는 14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한 번에 평균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당첨됩니다. 중국에 3억 명의 복권 구매자가 있고 한국에 2천만 명의 복권 구매자가 있다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100명의 당첨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긁는 복권은 종류가 몇 개 없어서 정말 지루해요. 한국에서는 수동 선택과 자동 선택 중 뭐가 더 좋나요? 만약 그렇게 큰 상금을 따게 된다면 어떤 나라도 당신의 계좌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당신의 계좌를 감시하고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되도록 확실히 통제할 겁니다. 저희 속보팀은 다른 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복권에 당첨되는 것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권에는 운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인이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한국을 싫어하던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복권 쇼핑을 한다는 것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중국의 복권 관광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4월 3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판다는 중국 소유라는 지침에 의해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날 국내 언론은 물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만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푸바오를 담당했던 강철원 사육사님도 푸바오와 함께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강 사육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꿋꿋이 지키셨는데요. 푸바오 관련 소식은 국내보다도 중국 현지에서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판다는 자신들의 조국을 상징하는 동물,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런 판다를 대한민국이라는 타국에서 자연건식으로 쌍둥이까지 얻었으니 중국인들에게 강철원 사육사님은 영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SNS 더우인과 웨이보에서는 강철원 사육사님을 강할아버지라고 표하며 끝없는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중국인들이라도 강 사육사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강 사육사님에 대한 조롱을 이어가는 중국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평소 같으면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해 조롱을 하면 그것을 따라하기 바빴을 텐데 이번 이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무거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철원 사육사님이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 관계자들에게 환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 몽둥이 찜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난 4년 동안 푸바오를 향한 할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을 함부로 얕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중국인으로서 푸바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으로서 비난하고 싶은 건가요?
푸바오를 정말 아끼신다면 강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바오, 나이바오, 러바오의 한국 생활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강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들을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것을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푸바오에 대한 어떤 감정과 연관이 있습니까? 두 사육사님은 카메라를 이용해 푸바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양국 간의 교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내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푸바오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두 할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푸바오를 보러 중국에 다시 오라고 환영하는 것은 위대한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 할아버지가 모욕을 당하면 푸바오도 슬퍼할 것입니다. 동물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월 5일 강철원 사육사님이 모친상 때문에 기존 일정보다 빨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실 때도 중국인들은 그를 배웅하며 다시 오라며 진심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강철원 사육사님께서 중국을 떠나는 날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중국인들의 인증사진 요청을 들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哇，真是调虎离山啊！调虎离山，咱们录不行了吗？录不行了吗？可以。调虎离山，天哪，就是把我们支开走了。对，说是7点半烟雾弹。可以。你看这水果也没有送出去，啊，我的礼物也没有送出去，我嗓子都哑了。感谢，感谢，感谢各位同学，感谢各位同学，谢谢你，谢谢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국어로 배워서 계속 따라다니며 말하는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사육사에 적응된 푸바오가 중국의 사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남아달라고 울부짖는 중국인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강 사육사님에 대해 환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판다를 이용해서 외교를 하고 겉으로는 마치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 중국의 동물원에서 판다의 대우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위생 상태는 물론이고 사육사들의 수준도 한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판다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중국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다에게 진심을 다한 강철원 사육사님을 강할아버지라 칭하며 친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국의 언론들도 강철원 사육사님에 대해 강할아버지라 칭하며 극존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철원 사육사님이 중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관련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중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돼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솔직히 푸바오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에는 판다가 너무 많아서 한국만큼 소중히 여길 수가 없거든요. 강 할아버지가 푸바오의 생일을 축하해주셨고 중국에는 그만큼 조심하는 사육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악플러들이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의 기여에 대해 친절하게 대할 수는 없나요? 판다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푸바오를 먼저 집으로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악의적인 비방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할아버지, 안전한 이륙과 착륙이 되길 바랍니다. 푸바오를 위한 모든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푸바오도 건강할 것입니다. 푸바오는 할아버지들이 주신 멋진 어린 시절 추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악플러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푸바오를 아주 잘 키웠고 그들이 진심으로 푸바오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강할아버지께서 푸바오가 짜증을 낼 때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온 정성을 쏟아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라는 말을 하실 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판다가 이렇게 좋은 사육자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푸바오는 자신을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만난 행운의 꼬마곰입니다. 중국에 돌아와서도 이 사랑이 계속 이어져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최고의 사랑을 줍니다.
공주처럼 푸바오를 애지중지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푸바오의 이별을 보자마자 눈물이 납니다. 이별은 너무 잔인합니다. 차라리 푸바오가 행복하게 한국에 머물면서 중국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판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판다를 임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남들이 정말 잘하고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에버랜드와 할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판다에 걸맞은 대우를 보여주셨습니다. 판다의 수명은 매우 짧지만 적어도 지난 몇 년간은 행복했을 겁니다. 한국은 정말 의례적인 느낌이 강하고 배려와 관심의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푸바오는 중국 동물원에서의 적응 과정을 거치고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적응 기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짧은 기간은 1에서 2개월이며 최대 7에서 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진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일을 겪고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신 사육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중국의 판다 외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